자, 이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68페이지 피시고요. 여기 파트도 요즘에 잘 안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요, 제가 딱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좀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죄송합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66페이지. 66페이지 밑에 무슨 이상한 그림 있죠? 네, 그 그림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870년에 무슨 조약 맺었고요? 강원 조약 맺었고, 그 이후 무슨 정책 추진한다고 배웠습니까? 요 이후에. 그치요? 우리가 이제 서구 사상 바들은 무슨 정책 하더라?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더라. 그 개화 정책 걸림돌이 두 개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슨 군란이 있었고, 이모군란이 있었고, 그 다음 84년에 무슨 정면 우리가 배웠었죠? 갑신정면. 그래서 제가 어떤 연도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요 연도 몇 년? 84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향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별다른 사고는 없다가 94년에 1894년에 두 가지 아주 커다란 사건. 무슨 농민운동가? 동학 농민운동가. 그 다음 무슨 개혁도 일어나더라? 갑오개혁. 그래서 동갑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6년 동안 뭐더라? 연년차 사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94년에 갑오개혁, 95년에 무슨 개혁? 을미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사변이니까 고종이 도망갔던 곳이 어디더라? 러시아 공사관 아간파천. 그래서 아간파천 몇 년? 96년. 독립협회도 몇 년이다? 96년.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 대한제국이 몇 년이었다? 그렇죠? 대한제국이 97년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95, 96, 97 다 연차대로 나오게 됐죠? 그 연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오늘 배웠던 게 1900년대. 이때가 일명 뭐더라? 주권 피탈기. 주권 피탈기는 언제 한번 나누면 된다고 썼죠? 1905년 나누면 된다. 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도 연도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화 정책하면서 이제 서구식 문물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물이 언제 들어왔는지 꼭 암기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순수 앞전기 파트니까 잘 보고 따라오세요. 우선 이때 개화 정책 추진하죠. 그렇죠? 각 나라에 뭘 파괴했다? 사절단 파괴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여러 가지 근대적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창하고 그다음 국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창국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영선사가 갔다 와서 만든 게 무슨 차? 기기차.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방문국이라고 있거든요. 방문국, 넓을 박자 그럴 문자가 되겠습니다. 방문국, 신문 발행했던 곳이 돼요. 전환국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국? 전환국 거꾸로 하면요, 환전이 되죠. 동전 발행했던 게 무슨 국이다? 전환국.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갑신정면 때 무슨 국 배웠더라? 갑신정면이 일어났던 곳이 무슨 국? 우정국이 되겠죠. 그리고 광인사가 인사와 출판을 담당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광인사와 우정국만 84년이지만 나머지 끝자리가 어떻더라? 기기창 83년, 방궁국 83년, 전환국 83년, 광인사 84년, 우정국 84년 되겠죠. 그냥 퉁쳐서 보더라. 다 무슨 정책 초창기? 개화 정책. 1년 차이니까 그냥 보더라. 몇 년 하고 갑시다. 그냥 83년 기기창. 그다음 뭘로 끝나는 거? 국자로 끝나는 거. 다 몇 년 되더라? 83년이다. 이러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쭉 건너뛰고 봅시다. 자, 이게 창국, 83년 창국,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때예요, 요때. 98년이 진짜 시험지 가장 많이 나요. 98년. 이 98년에 뭐가 만들어지고요? 따르릉. 네, 전화가 가설되더라.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9년, 요 99년 우리가 또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99년에. 경인선 기억나시죠? 경인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가장 먼저 만들어진 철도가 바로 경인선. 그래서 이제 뭐더라? 전차도 만들어지고요, 철도도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요건 외우기 쉬워요. 은하철도 999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몇 년? 99년. 경인선이 몇 년? 99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차는 이제 뭐더라? 전신출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죠? 네, 이것도 철도와 똑같게 몇 년이다? 99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대문과 청량리 통한 전차, 그 다음에 여기 노량진에서 인천까지 뭐더라? 철도. 노량진, 서울에서 어디까지? 제물포, 인천이 되죠? 그게 바로 무슨 선? 경인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몇 년 기억하라고요? 98년에 뭐? 전화 988 이렇게 기억하세요. 따르릉 988. 관련 없어 보이나? 그래, 외워요. 그 다음에 은하철도 99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지에 가장 많이 나온 연도. 그 다음에 85년에 전신이 있어요. 요 사이에는 85년에 뭐가 있고요? 전신. 87년에 뭐가 있더라?
전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전등이 설치되더라. 그래서 전등 반짝반짝거리죠? 8787 반짝반짝 이런 식으로 하나. 하여튼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되나 여러분들?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몇 년에 뭐가 만들어졌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퉁치고 넘어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문국 요거 취문 발행했던 곳이 되고요. 전환국이 뭐라고 그랬었죠? 전환이니까 거꾸로 하면 환전, 동전 발행했던 것. 그래서 당오전이란 걸 발행했습니다. 기기창 우리가 배웠었죠? 영선사 갔던 무기 기기했던 곳이 기기창.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우정국은 84년 우리가 배웠던 거. 광인사, 얘만 뭐더라? 인쇄와 출판, 인자에 초점 맞추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전화 몇 년이라고요? 전화? 98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년에, 요게 전차. 이건 이제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이건 기차지요? 요게 뭐더라? 경인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의선과 경무선이 있죠. 남북으로 우리 종횡으로 달리는 것이죠. 그럼 무슨 전쟁 때 가장 필요했다? 러일 전쟁 때 가장 필요했습니다. 왜? 일본의 뭐다? 물자를 부산에 내린 다음에 어디까지? 만주까지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경의선과 경무선은 언제 떠나? 러일 전쟁 쯤이더라. 이렇게 두시면 돼요. 됐나 여러분들? 러일 전쟁 시기 때 경의선과 경무선. 됐나 요거? 자, 그래서 그대로 기억하세요. 거기 보면 저기 창국 그렇게 줄쳐놓고, 그 다음 전신과 전기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더라? 전기 반짝반짝 8787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무조건 암기할 거 전화와 전차 철도는요 무조건 연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경의선과 경무선 무슨 전쟁과 관련이 있더라?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더라. 그렇게 두시고 되면 되겠고, 그 밑에 광해원 하나 줄치고, 광해원 이건 뭐더라? 광해원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되겠습니다. 광해원. 미국 선교사 알렌이라는 놈이 건의해서 만들었던 게 광해원. 광해원이 갖고 있는 의의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식 병원이더라? 서구식, 근대식 의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름을 나중에 바로 바꿔요. 재중원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을 운영하다가 재정 적자에 허덕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넘겨요. 이걸 산 개인이 누구더라? 세브란스,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무슨 원 꼭 기억합시다. 광해원. 그 밖에 광재원하고 대한원, 자해원은 있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많이 없다?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문물은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건축물 세 가지만 더 들어갑시다. 근대 건축물. 우리나라 건축물 대부분 한옥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서구식 건축 기법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또 배웠던 거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아간파천 때문에 무슨 협회 나왔다? 독립협회 만들었죠? 이 독립협회가 만들었던 문 하나 있을 건데 96년에 무슨 문? 독립문. 독립문. 여기 뭐더라?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해서 만들었던 게 독립문이 되겠습니다. 98년. 이거 외워요. 그냥 무조건. 무슨 성당이 있고요? 오늘날도 있잖아. 명동에 가면. 명동성당. 98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10년에 덕수궁 있죠? 덕수궁의 서양식 건축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덕수궁 무슨 전 있더라? 석조전. 이거 뭐더라? 서구식 근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 보면 광해원 보이죠? 광해원 85년입니다. 연도까지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어떤 걸로 변화되어 이게 세브란스, 요 정도 병원에서는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근대 건축물 3개, 요게 바로 무슨 문? 독립문. 독립협회인가 몇 년? 96년. 같이 기억하면 되겠죠? 프랑스에 가면 개선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개선문 모방해서 만들었던 게 요 독립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날에 있는 거 98년에 무슨 성당? 명동성당.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910년에 덕수궁에 가면요.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죠. 그걸 모방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덕수궁 석조전이 되겠습니다. 고종이 여기서 뭐더라?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먹고 그랬던 장소가 되죠. 그 밖에 정동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는데 웬만해서 몇 개? 요 3개 중에서 답이 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위에 줄치고 빨리 갑시다. 독립문 줄치고 명동성당, 덕수궁 중명전도요. 서구식 근대 건축물인데 그것보다 뭐가 더 시험 문제 많이 난다고요? 덕수궁 무슨 전? 석조전이 많이 나온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 건축물 마무리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문으로 갑시다. 페이지 이제 몇 페이지? 68페이지. 신문은 별표 하나 치고요. 의외로 이쪽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은 저기 여기 98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98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또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대한제국을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고요. 대한제국이 몇 년? 97년이죠. 그래서 대한제국 이전과 이후 이렇게 나눠도 될 겁니다. 자, 그럼 대한제국 이전의 신문 딱 2개 기억하면 되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한성순보라고 하나 있어요. 자, 무슨 순보가 있더라? 한성순보. 한성순보. 한성순보는 왜 중요하더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신문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 배웠던 거 방문국이라고 있었죠? 그 방문국에서 발행했던 게 바로 무슨 순보다? 한성순보 최초의 신문. 이건 개인이 발간했다면 나라가. 방문국 누가 만들었다? 방문국. 국가가 만들었잖아요. 누가 발행한 신문이다? 국가가 발행한 거. 그래서 이걸 뭐 한다? 어려운 단어로는요. 뭐라고 합니까? 민보 아니면 관보라고 할까요? 관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면서 의의가 있더라. 정리되셨나요, 요거? 그 다음 이 당시 요거 내용은요. 서구의 문물을 뭐다?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개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했던 게 한성순보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더라? 주 대상자는요. 위정적 사파이들, 유생들이 되다 보니까 유생 보고 야 이거 서구 문물 봐봐라.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알리다 보니까 순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보지요. 순자가 무슨 자다? 열흘 순자가 되겠습니다. 며칠마다 발간했다? 10일마다 발간해서 순보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면은 일주일마다 발간하는 거 뭐라고 해요? 주보라고 하죠. 일주일 주자. 이건 순자, 열흘 순자. 그래서 한성순보. 딱 봐도 뭐다? 한성순보. 한자로만 되어 있다는 거 보이겠죠? 자, 이게 최초의 신문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됐네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배웠던 것도 독립협회가 발행했던 신문이 무슨 신문? 독립신문. 우리 독립협회가 발행했던 게 독립신문. 요 독립신문 발행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독립신문. 서재필. 우리 독립협회 하면 서재필 기억나시죠? 그 재필가 발견한 게 뭐더라?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초의 신문이에요. 최초의 관보 아니면 민보라고 할까요? 민보. 이건 누가 했기 때문에? 개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최초의 민간신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더라. 정부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주체는 누구더라? 민간인이다 보니까 민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목적이 뭐였다? 민중 계몽이 목적이었죠. 그다음에 한문으로 했다면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문신 있다는 거 아닙니다. 독립신문 이렇게 읽어야 돼요. 거꾸로 바보같이 문신 그딴 거 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순 한글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재필이가 미국 갔다 왔었죠. 그래서 이제 영문판도 발행했던 게 무슨 신문이다? 독립신문. 그럼 머릿속에 정의됐나요? 대한제국 이전의 신문. 국가가 만든 거 하나 있더라. 무슨 순보? 한성순보. 개인이 발간한 거 뭐 있더라? 독립신문.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올 땐 요거 하나 물어볼 수 있어요. 한성순보는 갑신정변 때 바로 폐지됩니다. 84년에 끝나요. 이거 84년에. 그 다음에 다시 발간했던 게 86년부터 발견했던 게 한성 뭘로 바뀌더라 이제? 주보로 바뀌고 얘는 국한문 혼용체가 되겠고 최초로 신문에 상업 광고를 기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게 주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 같으면 그냥 몇 개 외우겠다. 처음에 외울 때는 순보 있고 뭐 있더라? 신문이 있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몇 년? 98년 이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98년 또는 대한제국을 기점으로 하냐면요. 우리 대한제국 이후에는요. 다 무슨 자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다? 황자가 들어간 게 특징이에요. 무슨 국가 칭호이기 때문에? 황제의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황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침에 중앙상인이 모였던 게 뭐 있었어? 황국중앙총상이 있었죠. 그 황자가 뭐다? 황제왕자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협회도 무슨 황자다? 황제왕자.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황제지요. 그래서 98년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황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신문? 황성신문. 그 다음 무슨 신문 있더라? 제국신문. 순서대로 황제. 되셨지요? 이 말 뜻도 그래요. 실제로 한자도 황제 왕자랑 황제 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무슨 신문 먼저 들어갑시다. 황성신문 먼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요 황성신문 우리가 배웠던 거 을사족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던 장지연의 신야 방성대국. 그게 뭐더라? 황성신문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이건 왜 중요하더라고요? 신야 방성대국.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얘네들은 유학자들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부터 어때? 신야 방성대국. 완전한 한글은 아니죠. 국한문 혼용체로 됐던 게 황성신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국 신문은요 아녀자들 대상이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부녀자들 대상으로 했던 게 무슨 신문이다? 제국 신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뭐더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문 아니면 국한문 혼용체 아니면 순한글로 되어 있더라. 그렇게 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정했던 한글 신문만 골라봐요. 순한글 신문. 이거 아니잖아. 이것도 아니죠. 무슨 신문? 독립신문. 그다음 무슨 신문? 제국신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신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1904년에 대한매일신보,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이요, 영국인 누가 발행했다? 베델. 사장이 영국인 베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문이요, 출입문 앞에 1인 출가 불입, 한마디로 기저귀 차고는 절대 이 신문사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하고요. 장지연, 그다음 박은식, 유명한 독립수사들 보더라 모셔놓고 강력한 항일 논조를 실었던 게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일본 애들이 탄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사장이 누구니까? 영국인이다 보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 베델은 뭐다? 한국인을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양기탁이 또 나오게 됐거든요. 이 양기탁이 바로 신민의 간부였어요. 신민의 기관지가 바로 대한매일신보였던 겁니다. 근데 신민의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거지. 우리가 이거 만들었다. 바로 누구 탄압받는다? 일본 탄압받는다. 그래서 영국인 베델한테 가서 네가 좀 도와달라. 일종의 어찌보면 간판용으로 뭐라 베델을 내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항일 논조를 치렀던 게 바로 뭐가 되더라? 대한매일신보. 가장 중요하니까 모든 거 발행했다 이렇게 들어가세요. 한글판, 국한문, 혼용체, 영문판 모든 걸 발행했던 게 대한매일신보. 되셨나요? 그 1905년에 만세부라고 있거든요. 이건 이따가 종교할 때 우리가 배울 건데요. 천도교랑 관련된 게 만세부라고만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종교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도교 하면요, 만세 요거 하나, 이따 천도교는 동학 이름 바뀐 건데 이따 종교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문 머릿속에 됐죠? 아, 대한제국 이전에 신문 몇 개 했다? 2개. 대한제국 이전은 황제 들어가면 되겠고, 제일 시험 문제 많은 게 무슨 신문이다? 대한매일신보, 그다음 만세보,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바로 황성신문. 저 황자가 황제왕자잖아. 황제왕자. 여기 보더라. 남국이 발행했던 게 황성신문. 그다음 똑같은 연도에 발행했던 거 이종일이 발행했던 게 제국신문. 거꾸로 이제 제국신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글로 돼 있다는 거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더라. 영국인 배달했던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 얼굴도 잘생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기간지 무슨 보가 있더라? 만세보가 있더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은 여기까지. 자, 빨리빨리 줄치고 넘어갑시다. 한성수보 줄치고 최초의 간보.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독립신문 줄치고 최초의 무슨 신문? 민간신문. 거기까지만. 그리고 독립신문 발간 연도가 몇 년에 끝나죠? 99년에 끝나는 건 눈으로 보이죠? 그건 무슨 협회가 끝났기 때문일까요? 독립협회가 끝났기 때문.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신문과 경향신문은 그냥 건너뛰시면 되겠고요. 무슨 신문 하나 줄치면 되죠? 황성 줄치고요. 신라, 방성, 내곡, 제국신문 줄치고, 누구 대상이었던 게 특징이죠? 부녀자, 그거 줄치고, 대한매일신보 줄치고요. 영국인 베델, 그 다음에 양기탁. 가장 강력한 무슨 논조다? 항일논조. 그 다음 거기 보이네. 무슨 단체랑 관련있다? 신민회.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거 무슨 운동을 지원해줬더라? 국채보상운동. 자, 그 다음에 만세보 줄치고 무슨 종교랑 관련이 있다? 천도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우리 했었고요. 잠깐 문제 간단한 거 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5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4번. 그 경복궁이 법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창덕궁이 태종 때 이궁이라고 합니다. 이궁은 뭐냐면은 왕이 국가 위기 시에 뭐더라? 계속 한 곳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걸 본다? 이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궁이 뭐가 있더라? 동쪽에 뭐 있더라? 창덕궁. 그 다음 나중에 뭐더라? 창경궁이 뭐더라? 이제 그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오른쪽에 가면 기기창과 광의원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 우정국, 방문국, 전안국. 우선 문제만 잘 맞춥시다. 자, 이게 다 몇 년대더라? 우선 연도는? 대략 몇 년대? 80년대 초반, 83.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기계창은 뭐더라? 무기 제조국이었죠? 맞네. 광해오는 요거 기억해 두시죠. 요건 85년이었지만
최초의 서양식 근대식 병원이었다. 맞는 얘기. 우정국, 민간은행, 개풀 아니죠, 여러분들. 우정국들랑 우편사무 담당했던 곳. 정답 쉽게 몇 번 나오면 됩니까? 3번 이렇게 나오시고, 박무국이 넓을 박자 그럴 문자, 문을 보더라, 글자를 널리 알려준다. 그래서 보더라, 신문 발행했던 곳 맞고, 전환군 거꾸로 하면 뭐더라? 환전이 되다 보니까 화폐 발행했던 곳. 정리되셨나요, 여기? 그 다음에 그 경복궁 오른쪽으로 가봐요. 종묘 보이죠? 종묘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 왼쪽으로 하면 뭐더라? 사직. 이게 뭐더라? 합쳐서 종묘 사직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종묘는요, 역대 왕들의 신주 단지를 모셔놓은 곳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묘는요, 왕들의 신주 단지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곳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럼 종묘는 계속 어떨까요? 계속해서 늘어났겠죠? 조선 왕조가 계속 진행될수록. 사직단은요, 곡식신, 그냥 토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 그 다음에 곡식을 주관한 신에게 제사 지냈던 곳. 그래서 조선 때 보더라, 효가 가장 중시되다 보니까 역대 조상들 보던 종묘와, 그 다음에 조선 때까지 농업 국가다 보니까 농업신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종묘사직을 보존하소서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묘사직이 뭔지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명 자묘우사라고 합니다. 임금님은 항상 북쪽을 바라보면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위치상 북쪽에 있죠. 바라보는 곳은 남쪽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바라보는 곳은 동서가 거꾸로 돼갖고 왼쪽이 좌측, 오른쪽이 우측. 뭔 소리야? 하여튼 종묘가 동쪽인데 자묘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뭔 소리인지? 우리가 봤을 때는 우쪽에 종묘인데 왕이 봤을 때는 거꾸로라고 해요. 355번. 제중원, 서양식 의술, 요게 광해원이에요. 기이창 83년 신식 무기 맞고, 박무국 83년 최초의 신문 맞고, 전환국 요것도 83년이죠. 새로운 화폐 맞고, 절대 관련 없는 거 삼정 이정적 요건 그냥 뭐더라, 세도 정치 때 세도가들이 만들었던 것이 되겠죠. 아주 쉽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56번 건너뛰고 357번. 두 번째 줄에 양기탁 줄치고 영국인 베델. 이러면 무슨 신문 골라야 돼요? 대한매일신문 골라야 됩니다. 그 을사족의 부당성 알리고자 그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을사족의 부당성은 그냥 황성신문만 발행했을까요? 대한매일신문도. 그 시기에 있었던 모든 신문들도 이 부당성을 알렸는데 가장 유명한 게 뭐라고요? 황성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대한매일신문 그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360번. 이건 어렵게 나온 거예요. 방문국에서 원래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방문국에서 발행했던 거. 한 달에 3번씩 발간했다. 한성 뭐 낸다? 순보가 되겠습니다. 원래 한성 순보 잘 많이 물어본다? 안 물어보고 좀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던 거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천도교 기간질환 아니란 거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머릿속에 뭐 기억한다? 한성순보 하면 최초에 누가 만든 거다? 국가가 발행했던 관보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럼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요? 2번 이렇게 고르시고, 신문지법은요 1907년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대한매일신문가 1904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탄압하고 싶잖아. 그래서 1907년에 일본이 제정한 법이 신문지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방송대국 하면 무슨 신문 나오면 되죠? 황성신문. 국채보상운동은요, 무슨, 이거 많이 지원했던 게 뭐라고 썼죠? 대한매일신문. 예,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락 한번 정리됐죠, 여러분들? 이 정도 정리하고요. 이제 나머지 빨리 여기도 마무리 십시다. 여기가 제 강의하기 제일 싫어요, 저도. 예, 문제는 또 적게 나오는 파트고, 할 건 더럽게 많고,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대교육 빨리만 하도록 하겠어요. 근대교육. 교육은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해요. 우리 가보기역 1차 내용 있었고 가보기역 2차 때 문서 2개 나온다고 했었죠. 2차 때만 나오는 거 요약해 준 거 뭐가 있었다? 가보기역 2차 때 널리 모범이 된 거 요약해 준다. 홍범 14조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가보기역 2차 때 교육사적 의의가 큰 게 뭐가 있었다? 교육 뭐가 있었다?
입국조서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부터 우리나라 근대적 뭐가 만다? 학제가 만들어지면서 한성소학교, 한성사범학교, 한성중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사적 의의가 있는 건 바로 뭐가 된다? 교육, 입국조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학교 있죠? 3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학교. 우선 국가가 만들었던 게 뭐가 아니면 똑같아요. 83년. 83년이니까 한창 우리가 무슨 정책할 때야? 개화 정책할 때죠? 요때 만들어진 게 뭐가 있냐면 동문학이라고 있어요. 이 동문학은 우리가 이제 서구문을 배우려고 하잖아. 통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통역사는 대부분 어떤 언어사에? 일본어 아니면 만주어만 잘한단 말이야. 영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서둘러서 누굴 양성해야 되죠? 영어 통역사를 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더라? 동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이 봤을 때 교육사적 의의가 크다 아니면 작다? 좀 작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사적 의의는 전 인구한테 미치는 걸 아주 크다고 해요. 전체 인구한테 끼쳤던 건 뭐야? 교육 입국조서죠. 그래서 그 전에 그냥 외국어 통역서 양성소 뭐가 있었다? 동문학이 있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86년에 요 시기다라. 그냥 요 시기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80년대 맞지 여러분들? 요때 또 하나 있는 게 유경공원이 돼요. 얘는 앞자리만 기억하면 돼. 유영이야. 기를 육자예요. 영자가 꽃뿌리 영자. 한번 더 영재 교육할 때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재를 기르겠다는 뜻이 유경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느낌상 평민자제하면 양반자제, 양반자제 기르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사적 의의 크다 아니면 작다.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더라? 교육이 꽂혀서네. 통역소가 뭐가 있었고, 통역사 양성소가 동문학이 있었고, 양만자제, 영재교육 뭐가 있었다? 유경공원이란 게 있었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요, 요거예요. 83년에 무슨 학사? 원산학사가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옵니다. 원산학사가. 자, 원산학사 꼭 기억합시다. 요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무슨 학교라는 점에서 사립학교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게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연도는 동문학과 똑같아요. 83년. 우리가 배웠던 뭐더라? 대부분. 개화정책 한참 추진할 때지요. 그 시기다.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고, 이 원산 지역도 여러분 또 어디야? 계양지의 하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부산, 인천, 원산.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건 뭐더라? 근대식 사립학교. 그래서 건축물이 근대적이란 게 아니라 가르치던 과목이 영어나 수학, 자연과학 이런 거 가르쳤기 때문에 근대식 사립학교라 평가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뭐더라? 저런 것들 빨리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립학교에다가 나중에 지방 정부 차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또는 공립학교 그렇게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사적 의의가 큰 건 무슨 학사다? 원산학사.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대적 학문과 무술교육. 왜? 서양놈들 때려잡으려고. 개양지다 보니까. 그래서 무술교육 같이 쓴 게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입국조서전에 나라가 만든 건 몇 개 있었고, 2개 있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더 많이 나온다고요? 원산학사 이거 2개 나오면 뭐더라?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온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사적 의의가 큰 건 뭐라고요? 무슨 입국조서? 교육 입국조서. 요걸 계로 뭐가 만들어져? 한성 소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실업학교라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실업학교는 광부개혁 때 그때 많이 만들어져요. 인문계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 나머지가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때 뭐더라? 인문계 계통이고, 실업학교는 뭐더라? 대한제국 때더라. 그 정도 해두시고요. 그 이후에 민족 지도자들이 만든 학교가 만들어져요. 뭐 양정, 우숙, 진명학교 여러 가지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우리 민족 지도자 안창호 선생님 만든 거 기억하면 될 거예요. 무슨 학교 배웠어? 대성학교. 시민회 또 한 명, 이승훈이 만든 게 무슨 학교였더라? 오산학교. 이 2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몇 년 이후더라? 대략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시민회가 만든 거잖아. 시민회가 몇 년이라고 배웠어? 1907년 있죠? 1907년 이후에 만드는 게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 사이에는 개신교회들이 만든 게 있어요. 배지학당, 이해학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개신교회들이 만든 건 다 뭐가 들어가더라? 끝자리가 뭘로 끝난다?
학당으로 끝난다.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줄치고 갑시다. 동문학 살짝 줄치고 외국어. 유경 줄치고 무슨 자재? 양만 자재. 그다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무슨 학사? 원산 학사. 됐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교육사적 의의가 큰 건 뭐라고요? 무슨 조서? 교육 입국 조서가 되겠고. 그다음 밑에 보면요. 교육 입국 조서 이후에 민족 지도자를 만든 게 보성전문학교, 양정숙, 휘문학교, 숙명여학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억할 건 어떤 거 기억하라고요? 오산학교와 무슨 학교? 대성학교. 됐나요, 여기? 그다음 밑에 개신교들이 만든 건 다 뭐가 들어가요? 봐봐요. 개신교. 개신교가 기독교란 거 알고 있죠? 기독교가 원래 학문, 교육 같은 거 되게 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학당, 경신학당, 이해학당. 됐죠, 여러분들? 학당 나왔다. 그럼 뭐더라? 개신교 계통이 만들었던 거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학교는 이 정도 해두시고요. 그다음 국학운동이라고 있죠? 국학운동은 두 개예요. 우리 민족적 정신을 보여주는 게 뭐더라? 우리의 역사와 언어가 되겠죠? 역사와 언어. 우선 역사 줄치고 신채우 줄쳐요. 신채우 선생님 나중에 나와요. 그때 할게요. 일제강점기 때 또 중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되겠고, 조선광문에 줄치고, 요건 하나 기억하세요. 조선광문에. 우리나라 민족 고전이 자꾸만 사라지는 현상에서 우리 민족 고전을 뭐더라? 끊어지면 민족 전시도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고전을 뭐더라? 수집, 그 다음에 정리 가능했던 게 조선광문회가 되겠습니다. 박은식 거기 보이죠? 조선광문회 줄치고 박은식.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조선광문회는 일제강점기나 일제강점기 전이더라.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보다 민족 고전을 수집 가능했던 것이더라. 거기까지 많이 나옵니다. 거기. 그 다음에 국어연구 있죠? 별표 치세요. 국문연구소. 우선 국문연구소 위에는 그냥 눈으로만 봐요. 최초의 국한문 혼인체를 했던 게 6.1준의 서유견문. 6.1준 기억나시나요? 보빙사로 갔다가 국비 유학생은 안 들어왔던 놈이죠. 나중에 유럽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갔다 와서 자신이 지은 견문록이 뭐가 된다?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길준이하면 뭐더라? 국비 유학생 유럽 갔다 왔대. 지 자랑질하기 위한 거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지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 뭘로 만들자?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논의했던 게 길준이었다. 머릿속으로만 하시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요. 무슨 연구소? 국문연구소. 주시경 1907년. 여러분들 국문연구소는요 일제강점기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는요 우리나라 언어연구는요 조선어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국문연구 뭐라? 일제강점기 전이라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언어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주시경 선생님.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 봐봐요. 우리가 학교도 만들어지고 신문도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책도 만들어지죠.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일본이 이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밑에 적혀 있죠. 신문지법, 출판법, 사립학교령. 순서대로 신사출 이렇게 얘기해요. 신사. 우리 영국 신사라고 하잖아요. 신문지법이 7년. 됐나요, 여러분들? 사립학교령이 8년, 출판법이 9년, 신사출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다, 일제강점기 전이더라. 일제강점기 전이더라. 일제강점기 때는 이런 거 내릴 필요도 없어. 그냥 다 금지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뭐더라? 일제강점기 전이더라.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와 문해. 자, 이제 기운 냅시다. 요거 하면 이제 드디어 직영고 끝나요. 종교와 문해. 종교 딱 두 개만 줄칠게요. 개신교. 개신교 눈으로만 봐요. 학교 설립. 자, 개신교. 아까 지금 우리 뭐 배웠어? 배지학당 배웠잖아. 배지학당 뭐더라? 우리나라 최초의 중등, 근대식 중등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지학당. 이화학당. 뭐가 떠올려요? 이화여대학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개신교 학교. 천주교는 뭐더라? 천주교지요. 카톨릭이죠. 네. 목사님 아닌 신부님. 대부분 드라마에서 올 때 고아원과 양로원 목사 아니 있어요. 신부님이 계실 거야. 네, 대부분 천주교는 고아원과 양로원 많이 힘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 줄치고요. 자, 시험지 나오는 건 천도교예요. 민족종교 두 개만 기억해요. 천도교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천도교는 왜 민족종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동학이 이름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동학이 이름 바꾼 게 무슨 종교다? 천주교 아니죠? 무슨 종교야? 천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래 동학이 있는데 손병희가 이끌었는데 잠깐 일본에 간 사이에 이용구라는 새끼가 친일파 단체로 만든 거야. 이미지 회복이 완전 불가능한 거야. 완전 개 사이비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뭐더라? 아예 뭐더라? 이 동학을 개선시키기 힘드니까 이름을 아예 바꿔버린 게 뭐더라? 천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학이 바뀐 거지요. 우리나라 민족 종교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천도교는 어떤 단어만 기억합니다. 아까 아침에 만세란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천도교가 발행했던 게 무슨 부라고 배웠었고요. 만세보 3일 만세운동 있죠. 3일 만세운동 거기 33명 중에서 16명 이상이 뭐더라? 천도교 계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도교가 많이 주도했어요. 나중에 60만세운동도 누가 주도했다? 천도교가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만세 만만세 났다? 무슨 종교다? 천도교.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대종교. 이것도 시험 좀 많이 대종교. 대종교는 우리가 아까 아침에 나왔던 사람인데 강인한 사람이 있었잖아. 누가 있었다? 나철. 이 사람이 맞는 게 바로 뭔다? 대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진정한 민족 종교. 신이 누구니까? 당군 할배예요. 어느 나라 민족만 믿을 수 있어? 우리 민족만 말 수 있겠죠? 민족 전신 가장 강한 게 무슨 종교다? 대종교가 되겠고, 우리 청산리 대첩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잖아. 그렇죠? 우리 독립군 최대 승리라고. 그 청산리 대첩의 주역 부대가 북로 군정서 군이 되겠고, 이 북로 군정서 90% 이상이 다 무슨 종교다? 대종교의 신자였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건 무슨 종교더라? 천도교와 대종교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불교는 만의 한 영혼 다 알고 계시죠? 님의 친부. 모르면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유교는 박은식. 박은식은 나중에 또 나와요. 원불교는 봐봐요. 원불교는 연도만 줄쳐봐요. 원불교 줄치고 연도. 개신교, 천주교, 유교까지는요. 일제강점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일제강점기 이후에만 쳐나왔던 건 뭐더라? 원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신소설 들어갑시다. 신소설 3개만 봐도요. 제목만 기억합시다. 혈애누. 영화도 있는데 혈애누. 차승원이 나오는 거. 이거랑 관련 없어요. 자, 혈애누 줄치고. 미안해. 나도 모르게 헛소리를. 그 다음에 금수회의로. 금수들이 나와서 인간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조의 자유해조. 다 보느라 계몽사상을 강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다 뭐더라? 서구사상 받아들이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체도 어땠을까요? 원문 일치경약. 이제 뭐더라? 구어체로 많이 써져 있다는 거. 그냥 읽기 뭐더라? 가독성이 쉽게 써져 있는 게 요 신소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지금 그냥 신소설부터 기타까지 묶어버려요. 그냥 묶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그 박스 있죠? 신소설에서 기타까지 묶어버리고, 1900년대 이렇게만 기억해요. 이거 대부분 일제강점기랑 구분해서 나요. 일제강점기에 했던 소설이냐 아니면 그 전에 했던 소설이냐 그런 식으로 내용 물어본다는 시대로 구분한다. 시대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서 이건 나왔다. 그럼 몇 년대구나. 일제강점기 전. 정확히 다 몇 년대더라. 연도 보면 다 몇 년대요. 1900년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900년대 나왔던 거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설 기억나나요? 혈애누, 자유해종, 금수, 회의록이랑 있더라. 시는 하나밖에 없네. 이름 긴 거. 해에게서 소년에게. 들어보셨나요 이거? 철석 소년 꾸러 새끼야 막 이런 거. 못 들어봤나? 여기서 해가 뭐냐면 바다의 자예요. 저 바다가 서구 문물. 소년이 뭐더라? 우리 조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저 거대한 서구 문물 앞에서 무릎 꿇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원각사 있죠? 오늘날 따지면 세종문화회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종문화회. 연극을 공연했던 거. 서구신 연극, 은색이야, 치악산 이런 걸 공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가는 우리나라 음악 아니면 서구 음악에다가 우리나라 가사를 갖다 붙인 거. 아주 단조로운 음악에다가 이제 독립을 붙이면 독립가가 되겠고, 학업을 번역하면 권학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서도 나왔고 판소리도 있더라. 정리됐나요 여러분들? 묶어버리고 다 몇 년대더라? 190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내용 사진 한번 보고 마무리 십시다. 자, 우리 동문학 이거 뭐 했던 곳이더라? 영어 통역사, 그 다음 유경공원, 알겠죠? 양반 자절모서 가르쳤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뭐더라? 우리나라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 교사로 초빙해서 애들한테 뭐더라? 여러 가지 학문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간파천 전에 있죠? 그때 뭐더라? 을사조약 때 뭐더라? 이 헐버트 지켜서 미국 보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미국이 쌩까더라. 뭐 이런 사람이 헐버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학사더라? 무슨 학사? 원산 학사 꼭 기억하면 되겠고.
교육은 국가를 지키는 근본이다. 그럼 이거 뭐더라? 무조건 교육, 입국, 조성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당 딱 나면 다 어디로 가고요? 어디 계통? 배제학당, 이화학당 나왔다. 이거 다 어디 계통? 기독교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우리 민족 지도자면 어떤 학교? 신민회가 만든 거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이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이분이 만들었던 게 조선어 학회 아니면 국문연구소, 일제강점기 전에는 국문장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족고전을 가냈던 거 조선광문회 이것도 일제강점기 후다 아니면 이전이더라? 이전에 만들어진 거. 네. 그 다음에 지석영이라고 종두법 했던 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천연두 예방하는 거. 그 밖에 여기 혈액노 여기 짐승들 보이죠? 안국선의 금수해의로, 그 다음에 이거 뭐더라?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것들 다 몇 년에 나왔던 거다? 1900년에 나왔던 신소설, 신체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이 참가예요. 이렇게 학도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신소설 됐네. 네, 마무리 됐습니다. 끝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시면 됐고, 자, 이제 우리 문제 마무리 풀고 여기 파트도 빨리빨리 합시다. 자, 페이지 100페이지 봅시다. 자, 100페이지 안 푼 문제가 356번이 될 겁니다. 356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학교 1884면 함경도 덕원지방, 함경도에 있는 지역이 원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산 지역 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 원산의 한 부분 덕원을 뽑으시면 된 거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 사립학교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1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학교는요, 유경공원 배웠었죠? 이건 뭐더라? 양반자재. 오산학교는 무슨 단체랑 관련 있다는 거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신민회랑 관련 있더라.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한성사범학교는요, 뭐랑 관련 있다? 고종이 발표한 교육 입국조서와 관련 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59번 갈까요? 359번 뭐예요? 가 종교래요. 자, 종교 맞히는 거예요. 자, 한번 빨리 글을 읽고 어디에다 초점 맞히면 되는지 줄 쳐봅시다. 359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다 주시면 될까요? 북로군정소. 거기 줄쳐놓으면 돼요. 북로군정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이 북로군정소 대다수가 다 무슨 종교였다? 대종교. 이 대종교 누구 신을 모셨더라? 단군 할배.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될까요? 4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있죠? 1번은 그냥 성리학이 되겠죠? 2번은요, 학당이니까 개신교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3번은 좀 어렵네. 3번은요,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천주교가 발행했던 게 경향신문. 경향신문 지금도 발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천도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어린이랑 관련인 것도 천도교인데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 또 연결해서 나옵니다. 네, 우선 그렇게만 딱 적어 놓으면, 자, 이 문제도 정리되었고, 361번 이건 하는 건 문제 아닙니다. 하는 건 문제 아니들고 그냥 공부하는요. 자, 대한제국 몇 년에 선포되었죠? 97년. 통감부가 설치된 건 몇 년이었더라? 1905년 을사조약 때 설치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으로 맞지 않는 거 고르시면 돼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쉬운 문제 이런 거 나오더라도 문제 내기 좋아요. 어렵기도 하고. 자, 만민공동회는요, 독립협회가 있었죠. 독립협회는 96년부터서 몇 년까지 했다? 98년 12월까지 있었죠.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명동선화 오늘 몇 년에 배웠었죠? 몇 년이라고? 98년이라고 배웠었죠? 98년. 여러분들 대성학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신민회가 만들었죠. 신민회가 몇 년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1907년이죠. 그럼 정답 몇 번? 3번. 통감은 1905년이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요 사항은 맞지 않더라. 그냥 대성학교, 오상학교 연도 물어본 거. 신민회만 알아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인선 몇 년이라고 배웠고 99. 전차도 몇 년이더라? 99. 정리되셨나요? 이거 하는 건 문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우리 연도까지 배웠으면 됐고요. 네. 여기는 기출문제 풀면서 이 주제가 나오죠. 그때마다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시 공부한다고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요. 예, 이렇게 문제 풀다가 나오면 다시 한번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예,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힘든 거 하나 끝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근현대에서 하나 힘든 거, 이게 제일 짜증난 파트, 경제와 문물 파트 끝났고요. 예, 그 이유는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도 짜증나는 거 했으니까 잠깐 한 대포 쉬고 그 다음보다 본격적 일제 강점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만 쉴게요. 짧게. 10분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